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와가지고 오랜만에 이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뭐 앞으로는 갈 일이 없을 테니까요. 가급적 이제 빨리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열식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식 전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할 때는 실제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이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그려보면은 어떤 나열하는 그런 뿌리가 존재하고 그 뿌리 아래 이제 나열을 쭉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몇 개로 나열했는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장이 없는 경우 이러한 나열식 전개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과학이나 기술 소재 글들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나열식 전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1, 2, 3, 4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개를 하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1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로구나 하는 것은 개념을 정의하거나 구별되는 특징들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1은 이게 특징이다. 2는 이게 특징이다. 3은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를 통해서 생각하면은 처음을 보면은 어쩌고의 주된 동력을 이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나올 거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관점 해서 주주주죽 나오고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 그래서 이런 창조 산업의 예로는 이제 예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산업이 있고 창조 산업이 있고 창조 계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른 거죠. 이제 이런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하고 뭐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 자생력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이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을 이제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열을 시작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것이 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전개될 것이고 지금 이 전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통해 생각해 봅시다. 현대사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개념을 정의하거나 구별되는 특징을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적인 내용을 첫째에서 보면은 이제 실은 위험이 있다. 둘째는 과거보다 관계에 의존한다. 셋째는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도 의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정리를 하는 거죠. 연민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요. 이건 뭐 반복한 것이고요. 원래는 예제 문제를 푸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예제 문제는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로 다루기가 적절하지 않고 아마 다음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좀 다른 문제로 교체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 독해 연습에서 1번 문제를 그 대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A, B, C, D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나열의 뿌리는 이러한 거에 대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다양한 관점이다 해서 뿌리가 있고 A, B, C, D로 이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A와 C는 군항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다. A는 전통 육아 이데올로기, 조선의 주체성, 이제 이런 걸 다 배척하는 사람이고, C는 만민평등권, 전통사상 제도 타파,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군항제라는 것은 A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 있는데, C는 만민평등이나 이런 타파를 통해 보면은 군항제에 대해서 아마도 반대하는 식의 입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을 보면은 A는 D의 경제 사상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D는 먼저 보면은 이제 부국 강병을 소홀하게 취급했고 경제 발전에 있다고, 서양의 발전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있다. 부국 강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의 상당수 성리학자들은 이걸 소홀하게 취급했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A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D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인데 A는 이런 것을 배척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B와 C는 과학기술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다. B를 보면은 근대화와 개화를 중시하며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했다. 그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거겠죠. C는 전통 사상과 제도를 타파하고자 했다.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만민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B는 이제 군대화, 개화 이런 거는 과학기술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강한 그런 것을 위해서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학기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C를 보면은 C는 어떤 민중생존, 만민평등 이런 과학과 이렇게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와 C가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B는 아무래도 긍정하는 입장일 수 있지만은 C는 주어진 글에서만은 이러한 같은 입장, 과학기술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번을 보면은,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을 보면은 B는 D의 정치 사상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육아 윤리는 거부할 것이다. D는 이제 정치 사상이다. B가 육아 윤리를 거부할 거다. B가 전통 문화를 비판했죠. 그럼 이제 육아 윤리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인데, D는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D는 근대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수용이 필요하다. 근데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유교적 가치를, 그러니까 D는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근대민주주의, 이런 시장경제 등 서양 제도를 수용하는 거죠. 근데 B는 전통 문화를 이러한 비판을 하고 문화 전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정치 사상은 서양의 D의 정치 사상은 서양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육아 윤리 자체는 이제 B의 입장에서는 B는 서양 문화를 전반적으로 적극적 수용하는 것이고 전통 문화를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아 윤리는 거부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5번을 보시면은 C와 D는 신분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C는 만민 평등이니까 당연히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이고요. D 역시 이제 어떤 신분제에 대해 부정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 이런 것은 신분제와 이제 반대되는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답 자체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1, 2, 4, 5가 각각 어떠한 근거에 바탕하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나열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들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의미로 그런 문제들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너무 내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